세대 교체론이라는 건 어느 나라, 어느 시대나 있었던 거죠. 미국을 예로 들면 특히 민주당이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젊은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죠. 이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성공 사례 이후 더 강해졌는데 클린턴과 오바마에 이르러서 정점에 달했고요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거치면서 그 젊은 대통령이 줄 수 있는 변화보다는 경륜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.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 어, 예기치 않은 변화들을 몰고 온 데다가 또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의 일을 겪다 보니까 오히려 사상 최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을 유권자들이 원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.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선전하면서 그 전부터 이어져 왔던 40대 기술론이 본격화됐죠. 그러면서 젊은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바람이 불긴 했습니다만은 또 외환위기라는 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때까지 이 정치인 중에서 고령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일도 있었죠. 그런 점에서 보면 거의 주기적으로 탄생하는 건데요. 이번 대선에서도 이 세대 교체론이라는 게 주요한 변수가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유력한 후보들 가운데 이렇게 세대 교체론에 걸맞는 정도의 연령과 정신을 가진 후보를 찾아보기는 힘들고요. 뭐 이준석 후보가 출마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.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번 대선은 변화에 대한 야권의 진정성, 그리고 반성에 대한 야권의 진정성, 어떤 쪽에 유권자들이 더 손을 들어줄 거냐,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또, 이른바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, 경기는 살아나느냐,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일종의 그 선택을 하겠죠. 실제 세대교체론이라는 게 더 필요한 건 우리 기업 경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재벌 3, 4세로 승계가 되면서 실제 오너의 나이는 많이 낮아졌는데요. 3, 40대 오너들도 있으니까요. 근데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. 이 기업 경영에서는 젊은 소비자, MZ세대,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가 지금 소비의 주역, 경제활동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규모 생산된 표준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만 맞는 소량 생산된 독특한 개성 있는 제품들을 원하고 있거든요. 근데 우리 기업이 그걸 하기가 익숙치가 않아요. 그래서 과거에 싸게 그리고 더 빨리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표준화된 제품들을 생산하는 생산 시스템에서는 이 재벌 오너 체제가 상당한 강점을 발휘했는데 새로운 혁신 제품, 소비자들이 야 이건 환상적이다라고 느낄 제품들, 애플의 대표적인 제품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데는 취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. 그 취약점의 이유는 이 나이가 몇이든 간에 재벌 오너들이 비교적 과거 마인드로 소비자를 의식하지 않는 대규모 표준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한때 나이가 70인 자동차 회사 오너가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결정했으니까 그런 자동차를 20대, 30대 소비자한테 사라고 할 수 있나요? 할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세대 교체로는 경제 경영 분야에 더 필요한데 이때 세대 교체는 경영진의 나이가 젊어지는 게 아니라 기업 문화 자체가 젊은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게 이른바 젊은 마인드로 제품을 만들고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참 쉽지 않은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숙제가 될 수도 있겠어요.